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한국 시간으로 2월 15일 새벽 5시에 그 첫 번째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제 출전이 이제 확실시되는, 예상되는 밀란과 토트넘의 경기에 많은 이목이 또 국내 팬들에겐 쏠려 있지만 아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가장 또 지켜보고 싶은, 눈여겨볼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일 것 같습니다. 내 음매, MNM 이렇게 불리죠.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를 보유한 파리지만 바이에른과의 이번 경기 조금 대참사가 날 수도 있다라는 좀 이제 파리의 그 악몽,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 독일 축구 전문가이기도 한, 유럽 축구를 다 이제 아시지만 역시 독일의 피가 조금 흐르고 있는 부버즈 김현민 기자의 상세한 대참사 예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참사 예고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파리 생제르맹하고, 바이에른의 경기가 15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할 예정이죠. 그것도 이제,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은 이제 왜 대참사 얘기를 드렸냐면, 최근에 파리의 성적도 안 좋은 것도 있고, 부상 문제도 있지만, 이 리오넬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워낙에 이제 바이에른에게 좀 호되게 당한 기억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브루펙스 사태, 2대8 가르마 패배 사건, 코로나 시국 때,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8강에서 바이에른한테 2대8로 졌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되겠다, 여기서. 지금은 이제 아쉽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지만, 여기서 미래가 없어. 그래서 이적하려고 했던 일이 있을 정도로 트라우마를 세게 남긴 팀이 바이에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독일까지도 아르헨티나한테 강해가지고, 항상 월드컵에서 탈락시킨 게 독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파리가 그걸 떠나서도, 챔스 16강 징크스가 있어요. 조별리그 딱 깨부시고 강력하게 가다가 올라가서 하필 이제 상대 팀이 2위가 이상한 팀이 올라와갖고 강팀이 올라와가지고 탈락하고, 특히 저번 시즌 같은 경우도 네음메 트리오가 처음 구성이 됐는데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가지고 광탈했잖아요. 이번에도 하필 또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습니다. 파리가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한 건 사실이죠. 최근 연패를 당했고. 쉽지 않아요, 연패 나오는 게. 이게 물론 상대가 마르세유하고 모나코였다라고 하지만은 특히 이제 쿠프 드 프랑스에서 라이벌 팀인 마르세유한테 1대2로 패하면서 탈락하면서 메시가 유일하게 들어올리지 못한 트로피. 쿠프 드 프랑스. 아직 은퇴를 안 했으니까 다음 시즌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본인이 뛰었던 모든 리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건 이제 이거 하나거든요. 월드컵 하나 풀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월드컵 이후로 놓고 보면 6승 1무 4패. 이거는 아무리 봐도 파리답지 못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2연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 첫 경기도 랑스한테 3대1로 졌고, 또 렌 원정도 졌고, 또 이 랭스와 비긴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게다가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많다는 걸 본다면 파리의 전력이 명성만 못하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부진이 이어졌던 이유는 월드컵 이후에 음바페가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킴펜베, 라모스, 무켈레 같은 센터백들도 줄부상을 당하면서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왔던 선수가 바로 메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갈티에 감독이 메시가 모든 짐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는데, 그나마 위안거리하면 네이마르하고 킴펜베, 라모스는 부상해서 복귀했으나, 특히 이제 네이마르는 모나코전에 선발 출전까지 했고요. 문제는 메시가 부상을 당해서 이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마르세유와의 컵 대회 경기 끝나고 나서 소식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르헨티나 쪽에서 나왔고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다. 실시하던 못 뛸 수도 있다. 근데 계속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니까 모나코전을 쉴 건데, 그 경기를 빠질 건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최대한 경기 당일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제 마법을 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뛴다고 하더라도 100%의 기량이 아니다. 거기다 음바페하고 베라티도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출전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음바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거라고, 원래 예상 복귀 자체가 더 느렸으니까요. 2월 말이었으니까 쉽진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파리 쪽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더 밀려나면 안 되거든요. 약간 좀 이제 진통제 소원이라도 해야 된다?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하게 되면요, 파리는 그러면은 다음도 또 기약하기가 힘든데다가, 왜냐면 메시하고 네이마르가 한 살씩 더 먹고 라모스도 한 살 더 먹게 되는 거인데다가, 거기다가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리그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파리한테 리그 우승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이미 또 지난 시즌 했기 때문에 쿠프 드 프랑스 차라리 남아 있었으면 메시 선수가 우승컵이라도 들자 했겠는데, 거의 그냥
다 휴가 가도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돼서 정말 우리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한 선수들도 특수의 조치를 취하고 이 경기 뛰고 2차전까지 다시더라도 네. 나올 수 있다. 아마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만 뛰어라 이렇게 그렇죠. 될 수도 네. 있어요. 반면 이제 저희가 월드컵 이후 파리가 흔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월드컵 이후 잠깐 흔들리는 것 같더니 금방 회복해서 사실 뭐 칸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완전히 지금 불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19경기 15승 4무 무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월드컵 이후에 곧바로 이제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월드컵 바로 전에 사디오 마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즈라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심장병 이슈가 발생을 했고, 또 리카 에르난데스는 월드컵에서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부상 당했고, 노이어는 스키 타다가 바로 이 문제의 예. 사건.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러면서 이제 장기 부상 후 아웃이 되면서 바이언이 이제 특히 이제 수비 쪽에 부상이 많았던 거잖아요. 에르난데스 그리고 또 이제 마즈라이 그리고 노이어까지. 예. 그래서 이제 흔들렸던 거였는데요. 근데 바로 위기를 이겨내는 법 영입. 예, 연결 예. 잘했습니다. 알차게 잘했어요. 예, 그것도 호박이 덩쿨째 굴러왔죠. 예. 그 얀존모는 자기네들이 영입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예. 블리트랑 칸셀루는 본인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예. 물론 칸셀루는 바이언 전에 레알 마드리드한테 영입해달라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안 했다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안 그래도 풀백의 약점이 있는데 왜 그런 그렇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약간 돈을 아끼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인지. 임대잖아요. 예, 임대라도 그냥 우리 영입을 안 하겠다. 뭐 약간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됐거나 블린트와 칸셀루 그 존버가 오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톡톡톡 채워졌어요. 그렇죠. 딱 장기 부상 당한 그 자리들 메웠고 칸셀루는 바로 그냥 효과를 드러냈는데요. 마인츠하고의 포칼 데뷔전에서 17분 만에 선제골을 도움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도 14분 만에 도움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 보움전에는 왼쪽 윙 빼고 나왔습니다. 이전 두 경기는 오른쪽 윙 빼고 나왔거든요. 예. 예, 왼쪽 윙 빼고 나와가지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0 대승을 견인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잘한다는 네. 것을 또 한번 보여줬고, 무엇보다 이제 3백일 때 왼쪽 윙백이면 사실상 이제 맨시티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그렇죠. 형태의 전술인데다가 오히려 이제 오른발잡이니까 물론 왼발도 잘 쓰지만 네. 꺾어 때리면서 직접 공격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바이에른이 이전까지 칸셀로가 오기 전까지는 이번 시즌은 4-2-3-1을 계속 고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칸셀로가 오니까 3-1-4-2 포메이션을 상대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다. 도리어 3-1-4-1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격적인 자원들을 많이 쓰면서도 3백이 뒤에 버텨주니까 수비 안정감을 챙기면서 선수들의 장점들을 쏙쏙 끌어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중원이 조금 얇아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칸셀루가 채워주는 거죠. 칸셀루는 원래 중원같이 가담하는 유형의 인버티드 풀백이니까요. 예, 뭐 그러면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칸셀로가 오면서 조금만 이제 전술적으로나 뭐 컨디션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나 좀 새로워지고 있어서 좀 이제 뭔가 그 신선한 느낌이다. 예, 3경기에서 전부 다 3골 이상을 넣었으니까요. 네. 예. 다만 이제 역대 전적을 보자면 파리가 은근히 또 바이에른 뮌헨한테 쉽게 뭐 지진 않았어요. 예, 뭐 6승 5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2020-21 시즌에 이제 8강전에서 바이언한테 그 1승 1패긴 했지만은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일거해서 올라갔었죠. 예, 이때까지 그 조항이 유지가 돼 있었고 이제 뭐 지난 시즌부터 그게 네. 폐지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이었던 20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바이언이 이제 1대0으로 코망의 골로 승리를 했었고요. 이때가 이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막대한 투자 이후 정말 네. 처음으로 우승이 눈앞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이마르가 이제 많은 기회를 날렸죠. 또 흥미로운 게 2017-18 시즌 그 9월 27일에 있었던 경기에서 바이언이 파리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안첼로티 감독이 날아갔잖아요. 예. 이후 바이언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패 행진을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뼈아픈 패배였다. 그 역대 최장 기간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조별리그. 예. 뭐 어쨌거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그래도 뭐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어도 팽팽하고 오히려 역대 전적은 좀 더 앞선다. 근데 이제 메시 선수 얘기로 돌아가 보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좀 유독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예. 예, 첫 맞대결부터 이 골이 도움을 올리면서 4대0 대승을 견인했었고, 물론 이때 그 바이언이 또 줄부상이어가지고 람하고 뭐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가지고 막 레라고 오트라고 막 이런 선수들 나와가지고 대패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축들 나왔을 때 1대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 2012-13 시즌 이때가 이제 그 바이언이 트래블을 했었을 때였는데,
2경기 연달아서 대패를 당했었고 1차전에 메시가 부상을 달고 출전을 했잖아요. 감행을 네. 했는데 0대4 대패를 당하니까 2차전은 아예 그냥 벤치에만 앉아 있었던 거였죠. 이따가 바로 이제 4강에 바이에른하고 도르트문트 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올라와서 대부분의 많은 축구 팬들이 이제 결승전 엘클라시코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나란히 엘클라시코 두 팀이 이제 졌고 특히 바르셀로나는 그 전 시즌까지 계속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도 하고 막 압도적인 강세를 네. 보이다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쳐맞았어요. 그냥 완패를 당해 7대0이거든요. 이게 합계로. 하비가 네. 압박으로 완전히 네. 부숴버렸죠. 네. 그런 참사를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쭉 좀 약했습니다. 예, 좀 약한 편이긴 했었는데 특히 이제 8대2 적에 굉장히 타격이 크긴 했는데 예. 물론 2014-15 시즌 때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또 할 때 바이에른 그렇죠. 뮌헨상도 이겼고 그때 메시가 한을 풀긴 했었어요. 서로 트래블이에요. 예. 그때 메시 그러면은- 선수가 홈에서 3대0으로 이길 때 또 2골 1동을 했으니까 사실 메시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에게 꼭 약하다라고 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명장면 있잖아요. 그 보아탱을 네, 이거 그- 총 맞은 예. 것처럼 그냥 마치 못 잘라버렸다. 예. 그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예.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건 저 2대8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메시가 골을 넣으면은 승리한다. 하지만 메시가 골을 넣지 못하면은 예. 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고 메시가 바이언한테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메시가 떠나고 바르셀로나가 4연속 바이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예. 메시 덕에 선전했구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을 상대로 또 레반도프스키한테 약해서 레반도프스키를 데려가 봤는데 아니구나. 예. 바르셀로나 자체가 문제구나. 어쨌든거나 근데 메시 선수는 저걸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 그때도 바로 이제 복수를 했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당하고 나서. 일단 뭐 파리는 은바페, 산체스 그리고 무키엘레가 부상 있는 가운데 이제 메시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이언에서는 마네, 노이어, 류카 에르난데스는 확실하게 부상인데다가 마즈라이는 또 확실하게 부상입니다. 저거 왜 노란색으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흐라벤베르는 그래도 훈련에는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기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추포모팅은 약간 좀 복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건 간에 양 팀의 맞대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은바페 3골이거든요. 예. 근데 은바페가 못 나오면은 좀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포모팅이 2골로 예, 공동 2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추포모팅 못 나온다면은 이건 또 바이언한테 조금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첫 번째 경기는 풀전력을 사실 못 보여준다. 2차전이 진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차전에서 기선 잡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후스코드닷컴의 내용 예상 명단 보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은바페, 추포모팅 다 못 나온다로 가정하고 이제 구성을 해봤네요. 예,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442로 일단 파리를 예상을 했는데 이건 뭐 파리가 최근에 다이아몬드 442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메시 못 나오면 좀 타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이마르도 최근에 부상들이 있으면서 폼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에키티케가 지난 경기 때 메시 없으니까 메시 있었을 땐 그나마 나왔었는데 메시랑 안 나오니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에키티케를 믿기는 조금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바이언은 4-2-3-1로 예상을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도리어 칸셀로 오고 나서는 3-1-4-2로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1-4-2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추포모팅이 나온다면은 토마스 밀러 투톱에 무시알라하고 사네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자리를 배치되고 저는 알폰소 데이비스하고 칸셀로가 좌우 윙백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그 키미가 홀딩에 그리고 백스리로 더리우트, 파바르 뭐 이런 식으로 서겠죠. 예, 그리고 네. 사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지금 기세상으로 바이에른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술 좋은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3백으로 막는 게 공격 숫자 많이 주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는데 결국 변수는 메시 선수가 정말 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냐일 것 같고 만약에 메시 선수가 이전에도 사실 풀핏이 아닐 때 바이에른과 경기했을 때는 항상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거지로 나왔다가 경기 중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사실은 이제 은바페라도 또 있으면 메시가 조금 안 좋아도 안배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은바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있어도 은바페처럼 정말 빠르게 흔들어줄 수 있는 개인의 힘으로 상대 수비를 좀 깨부실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 경기는 게다가 파리가 홈이라서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경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바이에른의 역습에 몇 번 따려 맞고 일찍 먹고 그러면 또 참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그 독일 쪽 언론에서는 이번이 나게스만이 복수할 기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파리한테 탈락했었던 라이프치히가 그때 챔스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파리 상대로 1승 2패로 나게스만은 좀 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이 절호의 찬스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바이에른도 정말 이를 갈고 나왔을 것이고 분명히 또 바이에른도
분데스리가 우승은 기본으로 노리는 거고 챔스 우승을 항상 노리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겔스만 감독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다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가운데 레바민의 유일한 자존심을 지킬 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바이에른밖에 없거든요. 예. 현재 어쨌건 그 유럽 많은 베팅 업체들에서 우승 배당률 1위도 바이언이 차지를 했고요. 원래는 맨시티였는데 맨시티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칸셀루가 가면서 바뀌었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홀란드 지금 부상 얘기도 있고 한참 좋을 때보다 떨어진 건 맞고요. 그리고 원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강자였던 리버풀은 지금 완전히 상태가 네. 메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이 파리나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우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인데 하필 둘이 16강에서 만나버렸다. 바이언은 원래도 예. 그 챔피언스리그의 최강자 중에 한 팀이고요. 예, 다만 지난 예. 시즌에 이제 비아리알에게 그렇죠. 일격을 당하면서 예. 조기 탈락을 했는데 예.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16강 단계를 좀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후스코어닷컴은 조금 이제 안전한 승부 예측을 했어요. 1대1 무승부. 예. 이건 좀 약간 면피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안 틀리겠다는. 좀 뭐, 과감한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리 홈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1대1 무승부라는 거는 결국 바이언이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예상했다라면 파리는 홈에서 결사항전 상태라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무승부 상태면 막판에 총공세를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허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감독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선수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언은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비기면서 끝나도 예. 충분히 유리한데 파리는 이렇게 끝나면 막판에 총공세 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다 바이언에는 뭐 사네라던가 그나브리라던가 발 빠르는 공격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티스테도 그렇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언이 스타드레에서 영입한 만 18세 어린 공격수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 그나브리도 지난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기세를 조금 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은 뭐 하키미도 좋은 선수고 무엇보다 음바페가 정상 전력으로 경기를 뛸 수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뭐 그 그렇죠. 참사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하죠. 음바페가 없고 지금 네이마르 메시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팀은 솔직히 그 세 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분명히 어렵다. 그게 어떻게 반영되냐면 유럽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이 파리가 홈인데 파리가 2.67배로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승 2.47배보다 높다. 이것은 바이에른 승 쪽으로 꽤 많은 베팅이 몰리고 있고 도박사 그리고 베팅 전문가들은 이 경기 바이에른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쉽게 나올 수 없는 배당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 8강에는 바이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바이에른 홈이 될 2차전 경기 물론 그 경기는 1차전 결과에 따라서 배당이 조정이 되겠지만 바이에른의 1차전 홈 경기는 훨씬 더 유리한 배당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 그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 자칫 잘못하면 정말 파리가 수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큰 뭐랄까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는 패배까지도 가능하다. 아마 이게 무승부로만 끝나도 2차전 배당은 바이언 홈이기 때문에 1점대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네. 무조건 1점대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리 입장에서 이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다행일 것이다. 오히려. 그래야 저도- 음바페까지 써갖고 저도 그 경기하니까. 생각이에요. 예. 저도 그러니까 1차전에 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괜히 무리했다가 도리어 뒷방 맞는 것보다는 2차전에 승부수 거는 게 파리도 낫지 않을까. 좀 그때면은 그래도 메시도 컨디션을 회복할 거고 네이마르도 조금 더 실전 감각이 그렇죠. 올라올 거고 음바페도 그때면 돌아올 수 있고 음바페가 바이언한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네이마르는 바이언 상대로 홈런을 많이 때렸죠. 네, 어쨌든 그런 집중력,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티에 감독이 그런 머리까지 써서 지략적으로 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보니까 안정 위주의 경기를 1차전에서 치른다면 자기신들의 그 컨디션 인정하고 네. 무리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한 골 차로 이기는 걸 노리고 안 되면 비기기라도 하자. 이렇게 간다면 저 예상대로 나올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정말로 홈에서 우리가 꼭 이기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경기했다가는 크게 참사가 날 수도 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역시 뚜껑 열어보는 경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켜보고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세기의 대결 바이에른과 파리의 경기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분석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